하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공공재고 검사가 무료다. 어떻게 하면 이걸로 수익을 극대화할까 라는 것과 어떻게 하면 모든 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나라를 조율할까의 차이였다. 많은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은 글에 달린 한 미국 네티즌의 댓글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한 사람이 간단한 혈액 검사와 비강 검사를 했는데 $3,270, 하나로 420만 원을 청구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병원비가 비싼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액수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미국은 민간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민간 의료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병원과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히 중간층 국민들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중간층은 최고 기업들이 제공하는 좋은 사보험을 갖지도 빈곤계층에 주어지는 국가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8년 기준 전체 미국인의 8.5%에 달하는 2,750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년 7.9%인 2,560만 명이 가입하지 않았던 것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검사는 무료로 하고 있으나 문제는 병원 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8일 국내 한 커뮤니티에 놀라운 한 영수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진단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태어난 사람이 받은 영수증이었습니다. 진료비 총액은 970만 원이 넘었지만 본인 부담액은 불과 44,150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치료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공단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기에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처가 가장 모범적으로 이뤄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복지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큼 뛰어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인 방송인 크리스 존스는 고국을 걱정하며 미국은 땅이 크고 진단키트도 모자라지만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안 받으려 한다며 의료 시스템이나 건강보험이 의무적으로 돼 있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아주 드물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사설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의료보험 역시 국가가 아닌 개별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우며 소득이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무상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것도 오래전부터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상의료로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의사들은 노화와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탈리아는 EU가 성립되고 난 2000년대 초반 이후 꾸준히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계속된 유출에 시달려왔습니다. 이탈리아 공공의료 체계의 의사들은 공무원으로 간주되고 있고 예산 부족으로 인력과 시설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낮은 의사 연봉으로 해외로 고급 인력이 빠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영국이었는데 영국은 같은 무상의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의사들 소득이 높고 영어를 사용해서 언어 장벽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유럽에서도 1인당 보건복지 예산이 이탈리아보다 28% 높으며 강력한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마저 최근 환자가 폭증하며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의 최고 책임자인 사이먼 스티븐스는 우리가 직면한 난제의 규모는 공공의료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이번 사태를 위해 선정된 병원은 30개에 불과했고 병상은 4,000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10만 명이 부족한 형편으로 수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면 영국 의료 시스템은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영국도 높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의료 시스템에 한계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정부는 집단 면역을 말하며 국민 70%가 감염되면 면역력이 생긴다는 어이없는 정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사용했을 때 인구 26만을 잃을 수 있다는 가설이 나오자 이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영국 정부는 노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인 70세 이상을 최대 4개월간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록밴드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7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차별받고 자유는 제한되고
가택연금을 당한다는 말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민간 의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서도 공공의료도 갖추고 있으며 국가의 의료보험도 강력합니다. 한국은 민간병원과 공공의료의 조화가 가장 잘 이뤄진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병원들은 서로 경쟁하며 발전해왔고 국가의 공공의료와 의료보험 시스템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뛰어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에 대한 말이 나오자 한국은 매우 선진화된 공중보건과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투명한 리더십이 있으며 첫날부터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43년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지난 43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고 세계 사회보험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건강보험은 이번 위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한국형 의료복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했습니다. 저런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총리 사임도 대비하면서 향후 전국 운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의 김상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오봉 연휴를 보내던 아베 총리가 갑자기 또 정밀검진을 받아 건강이 상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정밀 건강검진은 보통 6개월에 한 번. 지난 6월 정밀검진을 받은 이후 또 받았기 때문입니다. 체류 시간은 7시간 반. 총리 주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연일 근무로 과로한 탓일 뿐 통상적 검사라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병원 측도 지난 6월 검진에 따른 추가 검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는 등의 건강 이상설 관련 보도가 잇따라 일본 언론과 정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현관 같은 거리의 아베 총리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분석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 4월에 비해 2.59초 길어졌다며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것입니다. 지난 15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참석한 아베 총리의 걸음걸이를 보면 비교적 낮은 내리막 발판인데도 매우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총리 주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아베 총리가 1차 집권 당시인 2007년 9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학파를 이유로 총리직에서 약 1년 만에 퇴진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야권에서는 몸 상태가 나쁘다면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집권 자민당 일부에서도 총리 사임도 시야에 넣고 중의원 해산 등 향후 전국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베 정권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져 지난 2012년 말 2차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낮고 경제도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연일 마이너스 약 28%로 사상 최악의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19도 감염 재확산의 불길을 아직 완전히 잡지 못해 경제도 지지율도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6월 13일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지 2달여 만인 17일 도련 도쿄 게이오 대학병원을 찾아 7시간 넘게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관저에서 피를 토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등 미확인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계에선 아베 후임은 아베밖에 없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를 4연임 12년으로 바꾼 뒤 아베 정권을 연장하자는 주장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격세지감, 이런 논의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아베 총리의 구체적인 사임 시점에 포스트 아베 논의도 본격화하면서 일본 정계가 여러 설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17일 오전 10시 반쯤 차량으로 게이오대 병원에 들어가 7시간 반 동안 머무른 뒤 오후 6시 넘어 귀가했습니다. 병원 주변에는 취재진이 10명 넘게 몰려들었습니다. 몸 상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베 총리는 수고하십니다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먼저 아베 총리가 병원을 찾은 시점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날인 16일 아베 총리 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세제조사 회장은 민영 후지 TV의 한 프로그램에 나와 책임감이 강해 본인이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며칠이라도 좋으니 강제로 쉬게 해야 한다고 동종론을 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아베 총리가 이번에도 건강을 퇴진 명분으로 삼으려고 일부러 공개 행보를 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도쿄 나가타초에선 꽤 오래 전부터 아베 총리의 사임 시점으로 8말 구초설이 하다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8월 24일이 거론됩니다. 2012년 12월 26일 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총리는 이날로 2799일 연속 재임을 하게 됩니다.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를 제치고 단일 임기 역대 단독 1위가 되는 날입니다. 사토는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친동생입니다. 아베 총리에게 이날은 보다 특별해 보입니다. 자신이 유치부터 개최까지 마무리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내도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정치적 비원 인사위대 하원화 등을 위한 헌법 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지출 확대로 시장의 통화를 풀고 초저금리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아베노믹스 역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엔 코로나19 대응 미수로 국정 지지율마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죠. 결국 아베 총리가 일본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을 마지막 타이틀은 전무후무한 장기 집권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아베 총리가 병원을 다녀온 17일 밤 쉬지 않고 일한다면 누구라도 몸 상태가 이상해지지 않겠나. 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일의 하나라고만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는 총리 동정을 보면 아베 총리는 1월 26일부터 6월 20일 사이 147일 동안 공무 없음, 즉 휴일이 없었습니다. 아소 부총리의 이 발언이 특히 주목되는 건 최근 두 사람의 만남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가 병원에 가기 이틀 전인 15일 아소 부총리는 도쿄 시부야 자택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아베 총리의 맹으로 꼽힙니다. 특히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는 일본 총리도 지냈습니다. 아베 총리가 1차 정권을 내놓은 직후이죠. 이른바 머리 없는 정국에서 아베를 대신해 머리 역할을 해낸 전력이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두 사람이 15일 만남에서 어떤 수위로든 총리 사임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퇴진 이후 임시 대리 서열 2위인 아소 부총리가 또다시 잠정적으로 총리를 맡는 게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강경 보수파로 분류되는 아소 부총리는 전후 최고 총리로 꼽히는 요시다 시게로 의회 손자로 아베 총리의 버금가는 정치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을 계기로 10년 가까이 멈춰있던 일본 정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베 퇴장, 아소 등판이 현실화할까요? 이후 재개되는 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